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 과연 AI가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과 데이터로 설명이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없이도 회사가 돌아가지 않나요? 그 답이 찝찝하셨다면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신문, 매스컴, 미디어 수많은 곳에서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이미 우리는 AI와 함께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게 몇 년이 된 게 아니라 정말 2025년도 초반에만 해도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타지 않았었는데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AI 시대로 도래한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는요,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사라지는 일, 끝까지 살아남는 일 기준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AI 때문에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서 과거의 직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한 장면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자, 모내기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사람이 하루 종일 모내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바로 기계가 다 모든 것을 해내고 있죠. 자, 그래서 농업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우리의 역할이 바뀐 것 뿐이지 농업은 사라지지 않았고 직업도 새로운 것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저도 그렇지만 이 격변하는 시대에 이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되는지 많은 갈등과 고민과 걱정이 있을 텐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 이 사무직, 화이트 칼라의 사무직 분들도 먼저 걱정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이 사무직이라는 게 사실은 이 회사라는 그 큰 조직 속에서 수많은 업무들이 쪼개져 있는데 부여된 역할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 단위로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 회의록 작성, 데이터 수집. 하지만 지금 AI가 이미 저희 일상에 깊이 파고들은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업무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쪼개져 있는 업무들이 AI가 과연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대부분의 업무들은 이미 대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사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글로벌적으로 대부분의 인원 감축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내에 있는 많은 회사들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갑자기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여나가는 이 과정들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원을 감축하고 있으면 채용이라는 게 이미 멈추겠죠. 채용이라는 게 멈추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인건비를 최적화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논쟁들이 일어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그 정산이나 회계 자료를 만들 때 2명, 3명, 큰 기업은 더 많겠지만 며칠씩, 일주일씩 걸리던 작업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AI에 학습시켜 놓으면은 매월 하는 그 똑같은 반복된 작업들은 3명, 4명이서 하던 작업들이 이제는 1명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점차 인원을 감축시키는 거고, 나아가서 채용이 멈추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고 그 직무에서 4명, 4인분의 업무를 해낼 수 있는 1명을 채용은 하겠죠. 그 1명이 누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자라나고 있는 20대, 30대 분들도 이러한 역할들을 대체당하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죠. 그래도 전문직은 좀 안전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근데 전문직도 업무 구성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 규정, 케이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감정이 필요 없는 판단에서는 인간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전문직들도 업무 단위로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업무 단위별로 계속해서 축소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화이트 칼라 이야기를 했지만 블루 칼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도 몸을 쓰는 일은 남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수많은 이제 피지컬적인 업무를 하시는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택배 기사님들이었거든요. 왜냐면은 택배 상하차도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출고지에서 도착지까지 배송을 해서 운전을 해 가야 되고 다시 올려줘야 되고 배달이 됐다라는 걸 또 고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로봇이 해낸다는 거는 또는 AI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사실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생각이 완전히 좀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026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라고 하죠. CES에서 굉장히 많은 AI 기술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엄청난 기술들을 제가 보고서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택배 기사님들의 직업조차도 사라질 수 있는 세상이 됐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번 CES에 가장 대두가 됐던 가장 포커싱이 됐던 단어가 바로 피지컬 AI거든요. 자, 피지컬 AI가 뭐냐? 기존의 AI는 우리가 컴퓨터를 두들기면서 어떤 지식, 정보,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색하고 서칭하고 했던 것들이라면은 피지컬은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하는 것들, 정말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디까지 발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스러운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정말이지 이거는 너무나 저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냥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냥 뭐 기본값으로 앞으로는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운전을 하는 그 이동 경로 있죠. 그것도 자율주행으로 될 것 같아요. 이미 배달 로봇 있잖아요. 강남역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배달 로봇들이 배달을 막 하고 있어요. 막 그냥 지나가다 보면 옆에 막 이렇게 지나가요. 강아지처럼. 그럼 택배 같은 이런 상하차 작업들도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대체가 될 것 같다. 그게 머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싣고 도착지에서 박스를 내리고 하는 이 행위들도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로봇들의 어떤 행동 분석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LG에서 나온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수건도 다 개주더라고요. 건조기에서 빼서 수건까지 로봇이 개주는데, 저는 이것도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오면은 저희 집에도 한 대 들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빨래로 참 빨래 수건 개는 게 쉽지가 않죠. 그 피지컬 AI를 통해서 이제는 그 물류센터에 있는 물건들을 로봇들이 보고 해당 차량에다가 상차를 시키는 거예요. 다 물리적으로 박스를 잡아서 들어가지고 이동해서 거기 택배 차량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가 그걸 확인하고 오케이 출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트럭이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빨리 가장 먼저 실현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이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인프라, 교통 인프라나 이 ICT가 전 세계 거의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나라에서 로켓 배송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피지컬 AI를 통해서 하는 이 배송 시스템도 이제는 로봇이 다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엔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자율주행으로 택배가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고 그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또 거기에 있는 로봇들이 실려 있는 물건들을 하차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 집까지 배달해 줘야 되는데 배달해 줘야 되는 그 과정들이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부분은 또 다른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마 시험 테스트를 할 때는 하차까지는 해주고 분류는 해주는데 그걸 가져가는 거는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야 될 수도 있겠죠. 뭐 그 영역까지는 뭐 제가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이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가능하겠다. 이건 결국에 시간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하는 이 블루칼라 계통의 수많은 직업들도 대체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걱정하시겠죠. 아, 우리 직업들이 사라지는 건가? 아니요.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직업의 역할이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의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있었던 모내기 하던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지고 기계로 대체돼서 그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처럼 이제는 그 택배를 운반하고 운전하고 배송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이제는 어떠한 로봇들이나 AI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걸 관리하고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이 된 거죠. 과거의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얘기까지 여기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직업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저도 자녀가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 또 지금의 20대, 30대 초반 분들은 아마 이 AI를 정말 가지고 노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저도 아직 늦진 않았지만, 물론 저도 AI를 갖고 놀아야 되는 세대긴 하지만, 이제 점차 이 범람하는 이 지식과 정보들을 수용하는 게 저도 조금씩은 벅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지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아마도 AI 네이티브라고 하죠. 이러한 존재들, AI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디지털 네이티브처럼, 그러니까 제 세대 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기도 조금 애매하죠. 저도 핸드폰을 처음 가진 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애기들은 1살, 2살 때 이미 핸드폰, 태블릿을 접하고 글자를 조금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은 바로 AI를 쓰게 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챗GPT와 놀고 있는 것처럼요. 앞으로는 그런 AI 네이티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생산성과 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 나이 때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젊은 친구들을 잘 발굴해서 키워내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자, 그럼 앞으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의료, 간호, 돌봄 이쪽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대 수명도 굉장히 늘어났고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그 돌봄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과연 내 가족을 로봇에게 맡길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만 돌보는 건 아니죠.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나중엔 정말 아이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로봇들이 생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감정을 빼고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돌보는 데 더 최적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이 돌봄 영역은 AI나 로봇들이 대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간호조무사분들 뭐 어떤 케어를 하시는 분들의 직업은 대체가 되기 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몸을 만져서 근육을 풀어주고 하는 이런 마사지의 영역들도 사실은 뭐 AI 로봇들이 대체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대체되지 않는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AI로 대체가 될 것인가? 안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게 바로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걱정을 하실 건데, 지금 내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 직업, 내 일이 AI로 대체가 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나열했던 직업군 말고도 분명히 이 AI 시대에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들이 분명히 저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그런 영역의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좀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일 대충 대부분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답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좀 변화된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 과거에 정말 한 5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직 단위보다는 개인 단위로 움직이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1인 기업, 저도 1인 기업가거든요. 1인 기업가가 조직 이상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인 거고,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이 인터넷의 발달과 AI라는 툴들, 그러니까 A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가 발달하기 전에도 웬만한 인터넷과 프로그램만으로도
그리고 플러스 인터넷이 온라인 세상을 열어줬으니까요. 굉장히 1인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I를 접목시킨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잘 습득하고 기술을 배워서 적용시키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떤 조직에 속해 계신다면은 조직 속에서 나와서 개인이 무언가를 조직보다 그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들보다는 가능하다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는 때가 한 7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었죠. 단순히 저는 40대, 50대가 되면은 회사에서 나가야 되고 나와서는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준비하자 해서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회사를 나왔던 케이스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한번 던져야겠죠.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 이제는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국에 필요한 게 돈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한 게 바로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1인 사업가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양한 영역의 돈벌이들이 있지만 1인 사업가로서 직장 생활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를 옛날에는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야지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속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1인 사업가로서의 역할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냥 다짜고짜 창업을 하면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업 얘기도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1인 창업은 대부분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시면서 부업으로 새로운 영역들을 도전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영역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이고요. 주로 이제 쿠팡, 네이버에서 물건을 위탁 판매하고 있죠. 저는 이걸로 충분히 삶을 영위하고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좀 추천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추천한다고 해서 제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역에 들어와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즐거운 삶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이 영역의 어떤 사업들 있죠. 자, 이것도 그럼 결국엔 너도 나중에 AI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가 AI로 대체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아마 100% 절대적으로 대체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는 이 사업은요, 어떤 제품,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로봇이라는 아이가, AI라는 아이가 어떠한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익을 위해서, 이익 추구가 사업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한다? 일단 근본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한 수많은 행위들이 있는데 그걸 AI가 다 총괄해가지고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소싱해야 되죠. 소싱한 제품을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한 제품을 마케팅 홍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걸 판매하고 나서 고객한테 배송을 해줘야 되고 CS를 해줘야 되고 반품도 해줘야 되고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주체자가 없이 그냥 로봇이 자동을 한다? AI가 자동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저 같은 사람이 중심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관리하고 행하면서 퍼포먼스를 발휘를 해야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라인 이커머스, 온라인 셀러, 1인 사업가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제가 하고 있는 이 자리 있죠. 온라인 이커머스,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들, 프로그램이 나와서 생산성도 향상되고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특혜를 받으면 받았지 제 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어떤 신뢰, 책임, 생명에 관한 것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AI를
도구처럼 잘 사용하는 어떤 플레이어들의 위치들이 변화한다. 저는 그 변화하는 위치들을 잘 캐치해서 AI를 활용하는 자만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고요. 자, 오늘의 질문 다시 한번. 과연 내 직업은 규칙과 데이터로 반복되는 일인가?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번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찝찝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위치를 빠르게 바꿔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요, AI 시대의 온라인 비즈니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부업으로 시작해서 정말 진짜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테니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